컨쇼에서 수시 면접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답입니다.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면접을 학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저희 컨쇼 같은 이런 전문 업체에 맡기시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면접을 저희가 준비하다가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바로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와 이 전문가와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겁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나 어떤 학교나 학원들이 도움을 주는데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은 어딜까요? 바로 패밀리, 가족입니다. 저 서영진 대표가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기록부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문장에서 질문지를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특강을 통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관심 있으신 회원님들은요 02-593-825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학교가 학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세부 능력에서 진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세부 능력을 평가하는 탑 3, 세 가지 팁이 있더라는 거죠. 여태까지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지원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만약 우리 아이가 전자공을 가는데 물리 시간에 전자회로에 대한 활동을 했대요. 그러면 그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많이 물어보냐면 전자회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이 전자회로 시스템에 대해서 알면 뭘 알겠어요.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 전자회로 시스템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어떤 법칙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면 그 법칙과 연관시켜서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회로 시스템에 대해서 오매 법칙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했다는데 오매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렇게 물어보거나 오매 법칙을 어떻게 전자회로와 연관시켜서 활동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 주제를 가지고도 물어보지만 학문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도 많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를 가는 거거나 사회학과를 가는 친구가 사회문화 시간에 기능론과 갈등론이라는 걸 배웠을 때 우리 학생이 생각했을 때 분배라는 것을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두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글이 써져 있을 때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두 관점으로 연구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설명을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이 보고 싶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학문의 깊이나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연구를 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좀 전문적인 연구들. 야, 이게 고등학생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연구 주제인데 이걸 했단 말이야? 요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생명과학 시간에 게놈 유전에 대해서 했답니다. 게놈 유전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 무슨 고등학생이 줄기세포 갖고 연구를 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세부 능력을 좀 읽어보셨을 때 주제가 생각보다 고등학생이 좀 건드리기 힘들 만한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질문을 합니다. 얘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알고 있다라는 거야? 진짜 하긴 했을까? 이런 의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세부 능력 준비하는데 팁을 하나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을 해주냐면 네가 지금부터 세부 능력을 다 읽을 거야. 읽으면서 모르겠잖아? 형광펜으로 다 체크해. 다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모른대잖아요. 배웠다라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지식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하게 하나의 관점에 대한 지식만을 준비하시면 면접장 가면 다 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어떤 연관성이나 조금 깊이 있는 어떠한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좀 조사를 할 때 조금 깊이 있게끔 조사하면서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율을 짜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의 우수평가글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학교 선생님이 글을 쓸 때 우리 아이 참 이런 거 잘합니다 라고 써놓은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정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답니다. 안 궁금하십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탁월할 정도일까요? 그럼 물어보겠죠. 문화에 대한 관점을 개방적 태도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나한테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능력이나 이건 동아리나 진로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조금 우수한 평가를 한 이런 활동들은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모든 활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만약 팀이 짜졌거나 활동에 연구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혹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나요? 이거 참 많이 물어봐요. 혹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 없었나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건 뭡니까? 대학교는 뭔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잠재 능력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도 좀 준비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깊이 있는 연구나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한 것들이 있거나 팀을 짜갖고 연구한 것들이 있다면 혹시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 정도를 좀 준비해가면 좋다. 만약 물어봤는데 혹시 뭐 연구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없었는데요. 그냥 뭐 없었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연구의 깊이가 없었거나 대충 했나 봐요. 그죠? 그런 경우 어려운 점이 없거든요. 연구를 하다 보면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원문이라는 걸 활용했었는데 그 원문이라는 것들을 활용하는데 해석하거나 번역하는데 어떤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생활기록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분석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특강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